안녕하세요, 빌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도 월급날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또 다채로운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아리송한 그런 느낌? 도대체 제품들이 어땠길래 제가 이런 반응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페리페라 카드캡터 체리 컬렉션. 이거는 페리페라에서 꽤 예전에 보내주셨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겟레디미를 한번 얘네들로 찍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왜 안 찍었냐? 이게 제품을 보니까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팔레트만 봐도 겨울 쿨톤 추천이라고 되어 있고 틴트도 뭔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뭔가 내 거다 싶은 컬러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썼던 건데 근데 이게 또 패키지가 카드캡터 체리라 그런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와봤고요. 얘네들은 제 돈 재산은 아니고 페리페라에서 보내주신 건데 리뷰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노빠꾸로 가겠습니다. 먼저 쿠션은 이거는 비주얼이 예뻐요. 예쁘기는 한데 저는 뭔가 카드캡터 체리 쿠션이래가지고 뭔가 이런 느낌의 조금 더 장난감스러운 그런 쿠션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평범한 느낌이었어가지고 뭔가 이런 장난감스러운 쿠션을 제작하기에는 단가라던가 공장 시스템적으로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카드캡터 체리라는 이름값에 기대하기엔 조금 못 미치는? 제형은 이거는 좀 크리미하고 두껍게 발리는 쿠션이었어요. 물같이 가벼운 그런 제형은 아니었고 이렇게 크리미하고 좀 살짝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좀 두껍게 발리는 쿠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약간 두껍게 발리면서 누가 봐도 나 화장했다 라는 느낌이 딱 나는 그런 쿠션이기 때문에 베이스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호일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러운 느낌 선호하는 분들께는 좀 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여기 안타깝게도 3호가 왔어요. 제가 순례길 다녀와가지고 피부가 좀 어두워지기도 했기 때문에 3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발라보기는 했는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기는 했어도 생각보다 제 피부엔 좀 어두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누렇다고 해야 되나? 저랑 색깔이 잘 안 맞아서 컬러 면에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좀 두껍게 발리다 보니까 피부도 되게 답답하고 제가 피부가 또 얇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베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팔레트. 이거는 대놓고 겨울 쿨톤 추천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겨쿨 쓰라고 나온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제 봄 라이트인 제가 이거를 색상이 별로다, 나랑 진짜 안 맞아서 너무 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이건 이렇게 딱 봐도 진짜 겨울 하거든요. 한눈에 완전 겨쿨 이런 느낌? 제가 여름이나 가을색은 종종 쓸 일이 있는데 이런 겨울색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거 그냥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겨울색이다 이런 느낌? 보자마자 그냥 되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걸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근데 눈에서 진짜 색을 그렇게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은 진짜 눈에 딱 바른 그 섀도우만 보이는 느낌? 진짜 섀도우 색이 둥둥 떠다닌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결말이 안타까운데 저한테는 그런 팔레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노랑이랑 핑크의 조합인데 이 노랑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올리면은 아주 연한 레몬 우유 같은 느낌으로 발색되는 컬러인데 이 아래 컬러의 경우에는 발색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발색이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둘이 좀 섞어가지고 농도를 조절하는 느낌으로 발색을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의 치크이고요. 실제로 얼굴에 발랐을 때는 이것도 쿨한 핑크 느낌으로 올라왔었어요. 카드캡터 체리 컬렉션이 대체로 다 쿨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매우 쿨하고 발색이 잘 되면서 은은한 펄감이 있었기 때문에 광채는 되게 예뻤던 저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워터 베어 틴트 3가지. 제가 사실은 이 워터 베어 틴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몇 가지 발라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착색이 올라온다던가 입술에 바르면 살짝 어둡게 발린다던가 하는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딱히 선호하는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번 신상은 3가지가 이제 딱 봐도 저랑 뭔가 절대 안 맞겠다 싶은 그런 컬러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전혀 별 기대 없이 이제 입술에 발라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12호 봉인의 힘은 이거는 레드 브라운인데 좀 쿨한 레드 브라운인 것 같더라고요. 덥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살짝 체리빛도 느껴지는 그런 레드였고 여기 탁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되게 맑게 발색되는 탕후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채도도 좀 있고 제가 발랐을 때 진짜 그래서 입만 동동 떠다니는
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바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컬러였고요. 13호 체리 블라썸. 여기에 미지근 핑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미지근이 쿨톤 기준 미지근 같아요. 딱 봐도 좀 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인데 뭔가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좀 푸른빛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제 얼굴에 올리니까 립만 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패스. 14호 꿈과 함께는 쿨톤 컬러인데 또 형광빛도는 쿨톤 형광 핑크 립이에요. 이거는 진짜 대놓고 나 진짜 완전 쿨톤 색이다 이런 느낌? 약간의 마젠타 컬러도 섞였는데 탁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맑은 느낌이 났던 컬러입니다. 이것도 섀도우도 조금 있고 역시나 제가 바르니까 입만 되게 동동 뜨는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성골 쿨톤인 분들만 바르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컬러였어요. 잉크무드 글로이 밤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네는 밤 타입인데 저는 착색되는 틴트 바를 바에는 차라리 밤 타입이 좋더라고요. 너무 쨍해질 걱정 없이 바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패키지가 또 진짜 카드캡터 체리 느낌이 강하게 나길래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패키지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뭔가 나랑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안고 얹어봤는데요. 먼저 11호 핑크 수호자. 이거는 데일리 핑크 컬러라는데 이것도 쿨톤 핑크인 것 같았어요. 네, 쿨한 핑크였습니다. 탁기 없는 맑은 발색은 좋기는 했는데 온도가 저한테 너무 쿨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손이 잘 안 갈 것 같고요. 다음에는 12호 내 맘속 체리. 이거는 발색 자체는 진짜 예뻤어요. 11호보다 12호가 조금 더 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밝고 맑은 색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하거든요. 저랑 완전 찰떡은 아닌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뭐 발색 자체는 예쁘기 때문에 맑고 그래서 여름인데 봄엔 걸친 분들? 그런 분들이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 그리고 13호 캐치유 클리어는 글리터리 핑크 밤인데요. 색감이 있다기보다는 글리터가 자글자글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 자체는 예쁜데 발색이 없다 보니까 맨입술에 얹으면 이제 약간 혈색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거는 단독 발색보다는 다른 매트립 위에 얹어주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카드캡터 체리 에디션은 진짜 쿨톤을 위해 만들어진 컬렉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안타깝게도 봄웜은 낄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출시는 직후부터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뭔가 내 피부처럼 한 겹 한 겹 쌓이는 밀착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5가지 컬러 중에 뭘 구매할지 고민을 했거든요. 색이 좀 밝게 나왔다는 말이 있길래 저는 원래는 19호 쓰는데 요즘 피부가 타기도 해서 21호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 저는 웜톤인데 피부톤이 노란 톤이기 때문에 핑크빛이 돈다는 21호 쿨 라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발라보니까 색상 딱 마음에 들었고요. 더 마음에 들었던 게 피부 표현인데요. 이게 발림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이름처럼 되게 얇게 발리면서 피부에 착 밀착이 되는데 저는 피부가 얇다 보니까 두껍게 발리는 거 바르면 진짜 다 뜨거든요. 근데 이 파데는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제 얇은 피부에도 마치 제 피부인 것처럼 아주 얇게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직후에 피부 표현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크게 끈적임이나 번들거림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살짝 광채가 도는 따로 하이라이터를 안 발라도 이마나 이런 부분에서 반짝임이 보이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현 자체는 정말 예뻤는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렇게 광채가 돌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피부톤이 살짝 이전보다 어두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다크닝 온 것 같은 한 0.3톤 정도 어두워졌다는 느낌?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러워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은데 다크닝 방지를 위해서 이거 바를 때는 파우더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파데였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옛날부터 문의 진짜 많았던 2AM 스테디.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트럴한 웜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음영 팔레트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발라보니까 컬러들이 확실히 뉴트럴하긴 했거든요. 브라운 컬러들도 뭔가 핑크 베이스 느낌? 더운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제 눈에 올리니까 웜베이지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채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더운 느낌은 전혀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뭔가 웜톤 베이지 메이크업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있어요. 이 팔레트로 치크도 얹어봤는데 볼에 올리니까 더더욱 약간 옐로 베이스? 약간 덜 익은 감을 우유에 탄 것 같은? 뭔가 밀크티색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뭔가 아주 미지근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핑크핑크한 거 즐겨 바르는 분들보다는 코랄 컬러 좋아하는 분들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섀도우도 이제 평소 사람 피부 톤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제 피부에선 이런 느낌이었다. 정도로만 봐주시고 가능하면 테스트 꼭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신상 립 포션 슈가 글레이즈인데요. 2호 로즈볼, 4호 피치볼 궁금하다고 하셔서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집에 바미 로즈도 있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바미 로즈가 조금 더 밤 타입에 가깝고 립 포션 슈가 글레이즈는 약간 더 묽은 2호 로즈볼부터 발라봤는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라이트 핑크 립 느낌이었어요. 너무 밝지도 않고 적당히 은은한 느낌의 온도는 미지근 톤? 웜핑크인데 미지근 쪽으로 가는 그런 핑크였기 때문에 핑크 잘 어울리는 웜톤 분들이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뭔가 투명한 타입이라서 내 원래 입술색도 어느 정도 비치는 그런 립이라 그런지 막 생각보다 아주 뽀얗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뽀용하게 발색되는 립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바르시면은 조금 내 예상보다는 덜 뽀얗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러운 립 있잖아요. 내 원래 입술색이랑 비슷한 립 그런 컬러 좋아하는 분들이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와 별로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와 대박 인생립 이 정도까지도 아니었던 좀 그런 소소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타오 피치볼은 2호보다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름 그대로 피치 컬러의 립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저채도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한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었는데 코랄 글레이즈 립 찾는 분들이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미지근은 절대 아니고 오렌지가 살짝 섞였나 싶은 따스한 코랄이에요. 나는 무조건 핑크야 하는 분들보다는 나는 오렌지 향기가 살짝 나는 립도 괜찮다 하는 분들이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도 막 맨날 바르겠다 싶을지는 모르겠는? 근데 그런 아리송한 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딘토 블러링 립 페일. 이번 컬렉션이 마담 버터플라이 오페라 컨셉인가봐요. 푸치니 오페라죠. 그 오페라가 되게 화려한 비주얼의 오페라라 그런지 이번 틴트 패키지도 좀 화려한 느낌이었고 컬러명들도 다 음악에 관련된 용어들이더라고요. 루바토, 피아노, 안단테 이런 것들. 이제 이거 구매를 할 때 컬러들을 고르잖아요. 먼저 피아노는 요청해주신 컬러라서 구매를 한 거고 여기 상세 페이지를 보고 진짜 제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다른 컬러를 어떤 거를 구매를 할까. 왜냐면은 이런 블러 립들을 진짜 컬러를 잘 고르고 사야 되는 게 이게 상세 페이지보다 훨씬 입술에 올렸을 때 굉장히 연하게 발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형 컷만 봤을 때 살짝 진하다 싶은 색들이 오히려 입술에 발랐을 때는 더 적당하게 발색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바르는 것들보다 살짝 쨍하다 싶은 컬러들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먼저 101호 루바토 홈페이지 색은 되게 진한 편인데 입술에 바르면 연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발라보니까 입술에 얹어도 진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입술에 펴바르면은 훨씬 연해지기는 하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쨍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자마자 좀 이거 실패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게 되게 연하게 엄청 연하게 펴바른 건데도 제 입술에서는 입술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이 났었어요. 미지근해서 차가운 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덧바르면 더 쨍하게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레드립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다음은 105호 피아노 요청 주셔서 발라본 립인데요. 이거는 진짜 완전 누디하더라고요. 형광빛도 좀 돌고 아주 누디하면서 좀 쿨한 느낌의 핑크 컬러였고요. 단독으로 바르니까 뭔가 좀 인위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발랐을 때 엄청 뱉어내는 느낌이 있었어요. 채도도 되게 낮고 너무 흰빛도 많이 섞여서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101호 루바토랑 섞어서 발라봤는데 둘이 섞어 바르니까 딱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핑크, 레드, 그라데이션 립 좋아하는 분들 중에 쿨톤인 분들이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조합이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105호 피아노도 다시 바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틴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골라본 106호인데요. 홈페이지 발색을 보고 홀려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채도가 높고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가을 레드 브라운 립?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뭐 특별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컬러였고 얘도 다시 바를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107호를 샀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이미 사버린 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딘토 립은 3가지나 구매를 했는데 셋 다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쉬운 틴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쿨포스쿨 틴트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 체크 틴트들을 되게 잘 발랐었거든요. 이 컬러는 딩키 핑크인데 이게 단종됐다가 왜 단종시켰냐고 하도 원성이 자자해서 이번에 재출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번에 직접 발라보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형광기 그득한 컬러입니다. 이 정도의 형광빛을 구현해냈다는 게 놀라운 그런 수준으로 매우 형광한 느낌이고 탁기가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맑게 발색되는 그런 틴트라서 입술에 바르면 아주 맑은 유리알 광채가 나는 맑은 촉촉립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틴트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쿨색이거든요. 여쿨에서 웜에 걸친 느낌도 아니에요. 진짜 완전 쿨톤 컬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성 여쿨들만 발라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홀리카 베어 글레이즈 틴트 3호 필로이. 입술에 각질 많을 때 정리 안 하고 발라도 너무 예쁘다는 말에 홀린 듯이 영업당에서 구매를 갈겼는데요. 제가 이거 바를 때 틴트를 앞에서 한 10개 정도 지웠다가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발라도 진짜 예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각질 부각이 진짜 하나도 없었고 쫀쫀 탱탱하게 마무리되는 글레이즈 립이었는데 제형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도는 살짝 오렌지 섞인 느낌? 정석 웜 코랄에서 살짝 더 더운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채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대박 덥다, 완전 막 주황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발랐던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피치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두 개를 비교도 해봤는데 둘이 비교를 하니까 홀리카가 훨씬 더 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둘이 입술에 발랐을 때는 뭔가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형 컷만 봤을 때는 홀리카가 훨씬 더 웜한 느낌이라서 되게 온도차가 많이 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아무튼 이 틴트는 각질 부각 없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서 살짝만 더 핑크빛이 돌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컬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리뉴얼된 버전 피치미. 이거랑 베어 애프리콧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둘이 온도가 확 다르더라고요. 피치미는 베어 애프리콧이랑 비교하면 훨씬 핑크한 느낌이고 채도도 살짝 낮은 느낌이 있었고요. 착색은 거의 쿨핑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피치미가 너무 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흡수되고 착색이 되면서 최종 발색은 웜톤 복숭아색 가깝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미지근한 복숭아 껍데기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채도가 적당히 있어요. 라이트톤 기준에서. 근데 이제 나는 진짜 완전 저채도에서 페일로 넘어가는 진짜 연한 색만 발라야 한다 하는 분들은 이게 살짝 내가 평소에 바르던 것보다는 좀 진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피치미가 조금 더 미지근한 컬러이기 때문에 미지근 톤인 분들은 피치미를 조금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어싱 하이라이터. 이거는 리뷰 요청이 있기도 했고 제가 직접 써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습식 하이라이터래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촉촉하고 광채가 장난 아닌 그런 하이라이터이고요. 컬러는 듀이 골드랑 페어리 핑크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듀이 골드를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건성이잖아요. 피부가 건조하니까 하이라이터 발색이 잘 안 돼요. 나는 하이라이터 발색이 왜 안 되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아마도 피부가 건조하셔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건조하다 싶은 제품들은 제 피부에서는 발색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이 하이라이터는 발색이 진짜 잘 올라오더라고요. 발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비싼 제품보다도 광채가 훨씬 잘 올라오고 되게 화려한 느낌? 그리고 지속력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도 광채가 꽤 많이 남아있어서 이게 진짜 저렴하잖아요. 3,000원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다이소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질이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든 제품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화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결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는 양 조절을 되게 잘 해가면서 써주고 있어요. 조금만 많이 발라도 확 이렇게 과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매달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을 하나씩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안타깝게도 최애 제품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나마 어바웃톤 파데 요거는 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디어싱 하이라이터랑 근데 색조 제품들 중에서는 와 이거다 싶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 하나씩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대만족이었던 제품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근데 인생사 세용지만 아니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으면 다음 달에 뭔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